네, 화요일 오늘장 랭킹5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뭔가 기운이 쭉 빠집니다. 지수를 봤을 때요. 그리고 주도 섹터 안에서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지수 상황 보면 아쉽습니다. 어제 오른 게 하루 반짝이었던 건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가까이 내림세 나타내고 있네요. 그 안에는 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일부까지 굵직한 섹터들이 내려가면서 지수를 같이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요인도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간밤 테슬라도 4%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IRA 법안을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감론 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IRA를 폐지하더라도 우리는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또 테슬라는 뭐 제외를 하겠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공장도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미친 짓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X에 게재를 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우리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나름 좀 어제 괜찮은 분위기 보여주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다 같이 이렇게 시총 상위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일단 40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먼저 황유현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IRA 법안과 관련해서도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굉장히 지금 뭔가 부정적인 이슈들이 LG 엔솔에게는 닥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2차 전지 섹터 전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G 엔솔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업황 자체, 전기차 산업 업황 자체는 뭐 사이클 산업이 되겠죠. 아직은 성장 산업의 비중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이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급성장 사이클에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 이제 우리를 이제 캐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사실 다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네. 종목들은 뭔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여름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다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기차 섹터가 다 모든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었고 어떤 섹터가 더 크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맞추는 노력이 있었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과연 이 어려운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회사는 사실 대형주들이 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포트를 꾸리신다고 2차 전지 안에서 포트를 꾸리신다라고 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삼성 SDI를 위주로 저는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계속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날 당일은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반등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에서 스웨덴 이제 배터리 셀 회사인 노스볼트가 노스볼트? 파산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 하듯이 약간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형주일 확률이 일단은 지금은 매우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적 성장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업황에 대한 성장 또는 업황이 진짜 다시 턴어라운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사실 시간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닥에 대한 것을 맞추기보다 이제 바닥이구나라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회사를 주축으로 보시고 이제 이 두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소부장들은 저는 투자 회사가 된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좀 뭔가 트레이딩과 병행해서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팀장님께서 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카테고리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낸다 말씀 주셨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그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장중에는 9%가 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윗골이 좀 달고 2% 정도 상승에 그치는데 와, 최근의 추세를 보면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건 바닥은 딛고 추세 전환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진짜 단기간에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7거래일 연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찐 바닥을 찍었는지 생각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한 게 최근 뭐 양극재 업체는 트럼프 리스크도 좀 해소된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우리 말씀해 주셨던 노스볼트의 파산 반사 수혜 이슈도 있잖아요. 찐 바닥은 통과했다. 괜찮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지 그 이상의 어떤 모멘텀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도 이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노스볼트에 대한 굉장히 핫한 이슈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게 실제로 반사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올해 이제 초에 BMW가 원래는 이 노스볼트에게 이제 배터리를 원했다가 안 돼가지고 삼성 SDI로 옮겼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면서 2차 전지주들은 실질적인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테슬라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제법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엄청나게 뭐 폭등을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적어도 올해 8월 달보다는 지금 상향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흐름들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좀 강하게 이끌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탄산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빠르게 좀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저는 기술적 반등에 입각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얘기 주셨어요. 두 분 다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좀 더 시간 필요하다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탄산 리튬의 가격 안정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물론 더 올라가야겠지만 그에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튬주가 최근에 좀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주가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리튬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약간의 작은 기업들은 실제로 리튬을 채굴을 해서 혹은 리튬 광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아직은 잘 안 잡혀 있는 상황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만 접근을 하셔야지 중장기적인 투자의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쪽 관련해서는 좀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황유한 팀장님의 원픽이 궁금한 게요. 앞서 대형주 위주로 좀 종목을 압축해 주셨거든요. 2차 전지 안에서 어떤 거 딱 하나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은 삼성 SDI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두 종목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당분간은 뭐 살아남을 기업을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시장에선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두 기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 SDI가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저는 좋은
위치에 있다. 바닥 어느 정도 통과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그 안에서도 삼성 SDI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 이렇게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종목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사실 그보다 가장 요즘에 고민 많이 되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공통수혜 섹터다 이런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미 대선 이후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물론 백신 음모론자를 트럼프 쪽에서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이후부터 확실히 뭔가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루머나 악재나 이런 거 전해지면서 알테오젠이 먼저 이제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시총 상위단에 있는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부진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수에도 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요. 먼저 알테오젠 이야기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코스닥 대표 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 비롯해서 어제 하루 오르더니 오늘 또 내려갑니다. 네이처셀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막 내려가요. 이게 뭔가 악재를 찾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앞서 얘기드렸던 센티멘탈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일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가 강하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옥죄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어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당시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좋다고 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제약 바이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나오는 다수의 이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르게 고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 좀 찍히는 상황이고 파월 연준 의원도 그걸 의식하듯이 이야기를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급격하게 좀 추세가 빠르게 좀 꺾이는 종목군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알테오젠 이슈도 있었고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알테오젠은 펀더멘탈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테오젠 어떤 이 주주 서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센티멘탈.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으로의 변화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변화가 소화가 될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을 때 30만 원 이하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사실 그때 당시의 마음가짐은 지금부터 내가 투자를 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 엄청나게 큰 주가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단기 반등을 노리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저는 시간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전체가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알테오젠처럼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가 없는 기업은 오히려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테오젠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다소 매섭긴 합니다. 매섭긴 하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 약 26만 원대 밴드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훼손이 되지 않은 기업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구간에 적절하게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지금부터 26만 원 선 안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비만 치료제 쪽은 좀 어떨까요? 국내 위고비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에 날아갔었는데 출시되고 나서부터 한 달 좀 넘었죠. 이제는 우하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기대감이 재료 소멸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무래도 이걸 또 끌어올리려면 뭔가 하나 큰 이벤트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황유현 팀장님, 비만 테마주 쉬어가는데 추가 상승 동력이 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은 재료 소멸일 확률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온 지는 미국에서 나온 지는 좀 꽤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여지가 매우 높고요. 2030년 중반까지 한 100조에서 최대 150조 시장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위고비가 들어왔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가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아마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일라이릴레 제파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임상 결과로는 약 70주 초반에 한 20kg 감량이 되는 걸로 일단 임상 결과가 나와져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아마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보고 이것보다 조금 더 가격 대비 성능비를 찾으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성능이 좋은 비만 치료를 찾을 건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구분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위기와 기회를 아마 이제 좀 지나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또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방감기 우리가 지금까지 주사를 맞으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데 이 방감기를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 주사 제형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은 재미없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추세도 좀 좋지는 않고요. 근데 아마 앞으로 계속 비만 치료제가 나올수록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이 작용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기술이 개발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모습이고 내년이나 돼야 뭔가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조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전체 큰 틀로 보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만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좀 따로 떼서 우리가 예. 매매를 하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비만 치료 섹터는 따로 떼서 좀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슈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섹터죠. 대표적으로 방산과 재건이 될 텐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을 가져가야 될지 저희가 아마 매 시간마다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는 약간 뉴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확실히 종전 느낌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건을 보자 이런 얘기 주셨던 기억도 있는데 간밤에 또 뉴스들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혹시 시각에 변화가 있는지. 대표주들 다 내리고 있습니다. 방산 쪽이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본부장님, 방산주 중동 휴전부터 해서 머스크의 입에서 또 좀 비난성의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줄줄이 내려갑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내러티브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예. 방산보다는 재건 쪽이 조금 더 맞아요. 유리할 두 분 다 수밖에 그러셨어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방산을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예.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이동이 천천히 나타나면서 재건 쪽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급격하게 이 하락을 나타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입에서 또다시 나온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F-35에 대한 비행기 비난을 좀 하면서 국방비를 손을 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들의 이제 수요가 반감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는 오른 건 아니지만 올랐던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오늘 방산 3대장이라고 하는 기업 모두 어찌 오늘 지금 급락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재건주가 엄청나게 강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재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장 초반 대비 윗꼬리들을 달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쪽은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수급 싸움이 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의 입이고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드론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또 당분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의 힘을 우리가 지난 2, 3주 동안 확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단 하루 만에 그 힘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걸. 그래서 이번에 처음 또 나온 이야기가 이제 드론이기 때문에 네. 저는 또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쪽은 아무래도 지금 좀 뉴스에 따른 타격도 크게 받고 있고 이 방산 재건 안에서 수급 싸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주가 부진한데 우리 드론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잖아요. 좀 뭐 드론을 늘려야 된다, AI 드론 생산을 확대한다, 나토 국가 입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 섹터는 어떨까요? 황유현 팀장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재건 쪽으로 오히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확실히 이쪽이 시세를 주도를 하는데
그 재건 안에서도 건설기계, 뭐 농기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대동 그룹주들도 상당히 맞습니다. 강했었어요. 섹터 네. 안에서 순환매도 도는 것 같은데 재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주도주를 꼽자면요. 지금 사실 뭐 전반적으로 테슬라 트레이드가 조금씩은 뭐 아직 여전히 매매해 볼 만은 합니다만 예. 확실히 그 당선 직후보다는 그 좀 약간 매기들이 좀 약해지는 거는 그렇죠. 확실히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건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어떤 일부 종목들은 또 세지만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섹터 내 순환매가 딱 정확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줄이고요. 좀 이제 바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조금 시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 전략을 좀 잘 세워셔야 되는 구간인데 그냥 큰 틀에서 다시 재건주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오늘 좀 쉬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TYM이나 뭐 SY 스틸텍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도 여전히 매매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확률상으로 보면 사실 일주일 전보다는 조금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종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확실히 이 부분을 좀 차익 실현의 기회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덜 올랐던 이제 종전 테마주들이 이제 오늘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들을 좀 보면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좀 팔아서 덜 갔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들로 이제 순환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주가 좀 섞이면서 힘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섹터 전체 약화를 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는 뭐 관련 주식들 하시되 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치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종전이 거의 윤곽에 드러나다 보니 일단은 차익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 빠르게 한다면 앞서 얘기해 주신 종목들 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그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얘기 주셨으니까요. 투자에는 유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AI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정말 잘 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 좀 쉬어갈 때도 이쪽 섹터는 너무나 활발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서요. 뉴스도 그만큼 추가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쪽이 잘 가는 그런 호재도 있겠지만 뭐 보면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가 있었다.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뭐 이러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 연속성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배경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AI 소프트웨어 이러한 뭐 뉴스, 전체적인 분위기, 정책 관련된 이슈 다 가져가면서 시세 좀 계속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에 우리나라가 반응을 한 건데 하필 방사는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이 된 거고 이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다 보니 극명하게 지금 주가의 온도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은 그들은 소프트웨어의 강자이고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의 강자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특히나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플랫폼에 AI를 접목시켜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엠로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대로 AI 플랫폼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성과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수준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공략을 하실 때는 지금 그냥 분위기 타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시기보단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고 그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도저도 다 중소형주 안에서 히스토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일단 네이버가 먼저 중심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부터 먼저 좀 가야 실제로 우리나라만의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의 흐름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종목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를 한번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변동성이 상당하잖아요. 뭐 종목별로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그럴 때 방금 말씀해주신 네이버 중심으로 일단 잡아가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쪽이 제일 안정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안전성은 네이버만큼 안전한 지금 기업은 없죠. 지수가 이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개구리처럼 많이 올랐네요.
또 이런 날은 좋아요. 그래서 또 붙잖아요. 네. 그러면 또 지수 반등 나오면서 조정 나오는 게 네이버라서 참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네이버가 아닌가 싶고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 차별화된 기업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쪽을 보는 것도 괜찮다. 네. 네이버도 괜찮지만 사실 네이버를 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하기엔 또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안전성은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요 중소형주 안에서 차별화된 기업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어떤 게 그래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예. 보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더 중에 이것저것 같이 엮여 있는 게 강한 쪽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오션은 MRO도 섞여 있고 조선도 섞여 있어서 강하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 파일럿을 통해서 무인기 개발을 착수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 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산업의 어떤 수주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방산 플러스 AI 소프트웨어를 모두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오늘도 좀 부담스럽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도 좀 네. 시세가 낮지만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가는 쪽이 더 간다. 그들의 네. 입을 탄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루닛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3만 5천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한 지금 발판은 깔려 있다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대라는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 주가 3만 5천 원 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장 원픽이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항공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항공과 여행주 오늘 좀 시세가 잘 나고 있던데 여러 이슈들이 일단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기간이 이제 늘어났죠. 30일까지 늘어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거 한 4년은 끌어왔던 이슈인 것 같은데 정말 합병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진에어가 8% 넘게 올라가죠. 그리고 FSC 대형 항공주들도 좋은 시세 내고 나머지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강한 분위기입니다. 황유현 팀장님. 일단은 지금 중국의 무비자 연장부터 합병 마무리 수순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이 안에서도 항공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골라보자니 대한항공이 신고가 영역입니다. 부담은 되겠지만 확실히 LCC보다는 이 이슈를 본다면 대형주를 좀 봐야 되는 걸까 고민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신고가가 부담이라기보다 저는 신고가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신고가 매매에 있어서 고점에서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인 신고가 가는 종목들 지금은 좀 밀렸지만 알테오젠도 결국은 신고가에서부터 이런 역사적 신고가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은 사실 뭐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업황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도 당연히 같이 조금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조금 더 거친 조정들을 아마 거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무비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는 결국은 항공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실 철강이나 화학주들은 여전히 조금 쉽지 않은 과거에는 중국 관련주였지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매매하시기 편한 거는 오히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매매하시기 난 그래도 싫다라고 하시면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정도 매매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을 꼭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보시면서 같이 매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확실히 대한항공을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주도 연결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중국 여행객 급증이 좀 확실히 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예약률도 75% 이상 됐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근데 여행주가 뭔가 잘 가는 것 같긴 한데 참 좋은 여행 윗골이 좀 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폭발적이진 않아서요. 매수 시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비자 15일에서 30일로 네. 연기를 했잖아요. 네. 중국 여행 30일 동안 가는 사람이
거의 몇 한 달 명이나 살기 하지 있을까요? 않는 이상. 네. 거의 4박 5일에서 네. 5박 6일이면 갔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갑자기 안 가셨던 분들이 확 간다. 그건 네. 아니기에 저는 일단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어떤 시세는 그것에 대한 눈치를 채신 분들의 어떤 차익 물량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패키지 여행 쪽보다는 결국엔 자유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난 3분기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란풍선은 여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모두토 하나토는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처럼의 어떤 아웃퍼폼을 할 만한 그 섹터 내에서 아웃퍼폼을 할 만한 요소들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쪽 안에서 볼 때는 자유여행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여기서 좀 옥석 가리기는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워낙에 또 이미 중국 무비자 허용 여기서 좀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지금 차익 물량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부분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